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 노력하지만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든다고 가르치는 고대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지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실수를 숨기고 관계에서 불안감을 감추며 체육관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립니다. 마치 완벽함이 목표인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떠한 금도 수치심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것을 행하는 500년 된 일본의 철학이 있습니다. 장인들은 깨진 도자기를 가져와 순금으로 그것을 수리합니다. 그들은 갈라진 틈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불완전함을 그 물건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리된 부분은 그것이 온전했을 때보다 더 가치 있어집니다. 훨씬 더 말이죠. 이것을 킨츠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결점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깨뜨린 것은 여러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 영상이 여러분이 더 규율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자신의 채널을 시작했다는 한 구독자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비록 작을지라도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무너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암이라는 건축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화려한 경력 국제 잡지에 소개된 프로젝트들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리암은 자신의 인생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의 경력의 정점이 될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는 돈, 시간, 명성 등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시의회에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첫 회의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15분의 프레젠테이션 동안 몇 달, 어쩌면 몇 년의 노력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금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그 확신, 성공한 건축가라는 그 정체성이 마치 도자기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무언가가 단순히 무너져 내리고 설상가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리암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누군가 프로젝트에 대해 물으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인 척하는 것, 모두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 완벽함의 이미지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금을 더 키웠습니다. 3개월 후 리암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를 열 때마다 화면에서 그 거절당한 문화센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그 자신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태어나신 그의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리암이 가장 좋아하는 찻잔을 집어들고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진 물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마. 리암은 마치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킨츠기.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리암에게 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깨진 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져와 괵과 금가루를 섞은 혼합물로 결합하여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진 틈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며
각각의 금간선을 황금빛 핏줄로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 리암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컵은 깨졌습니다. 왜 그냥 버리고 새 것을 사지 않는가? 왜 망가진 것에 돈을 쓰는가?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그의 손이 갈라진 틈에 금을 바를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 말이죠.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깨진 물건이 가치를 잃는다고 믿지 않는단다. 우리는 깨짐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믿어. 갈라진 틈이 없다면 이 컵은 다른 수천 개의 컵과 똑같았을 거야. 이제 이 황금 선들로 인해 이 컵은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되었단다. 리암은 다시 만들어진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핏줄이 마치 전투지도처럼 도자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자신의 역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뿔과 금으로 얼룩진 손을 하고서 리암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컵을 고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2장, 갈라진 틈 사이의 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킨츠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일본의 장인들이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들은 낡은 도자기를 수리해서 돈을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함은 아름다움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선불교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찾는 것, 일시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깨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이 결점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배우는 서양의 모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리암은 킨츠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등장한 후 봉건 시대, 일본의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금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찻잔을 깨뜨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임을 알았기에 귀중한 것을 고의로 파괴했습니다. 도쿄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는 매혹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하나의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들 모두 자신을 재건하도록 강요하는 중대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과 실패로 인해 파괴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너짐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재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리암은 그 컵을 작업하는 데 2주를 보냈습니다. 모든 갈라진 틈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신중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금은 단순한 접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업을 마쳤을 때 그는 그 컵을 들었고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리적 은유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재였습니다. 갈라진 틈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금이 들어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리암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거절을 숨기는 대신 그는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을 게시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6개월 이상의 작업, 15분의 회의, 그리고 거절까지도요. 하지만 이제 그는 완벽함을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틈을 금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작업, 15분의 거절. 내가 배운 것은 게시물 하나에 담길 수 없지만 여기 시작이 있습니다. 동료 건축가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 평판을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제3장 취약성의 역설. 여러분이 자신의 금간곳을 숨기기를 멈추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약하다고 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진짜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리암은 처음 24시간 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계획을 가진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사업주들, 붕괴 직전에 있던 기업가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0개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건축가들은 저에게 성공 사례만 보여줍니다.
저는 그중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고 진실이 바로 제가 제 팀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 몇 년 동안 그의 가장 큰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약성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을 천하무적으로 만듭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누구나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좌절 후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를 봅니다. 리암은 거절당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완벽함을 창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의 교훈을 디자인 자체에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결점들을 그는 의도적인 특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프로젝트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지어졌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암은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 전체를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힘이 결코 깨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깨지고 나서 어떻게 재건할지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진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전 리암은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킨츠기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원자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 강하게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방어적인 태도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 위험해서 이전에 거절했던 프로젝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혼자만 간직했을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실패하더라도 그곳에 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파괴적 경험을 겪고 자신을 재건해낼 때 우리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파괴에도 불구가 아니라 파괴 덕분에 말입니다. 그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2년 후 리암은 건축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끝날 무렵 한 젊은 건축가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경쟁자에게 뺏긴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계속하시나요? 리암은 가방을 집어들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흰 도자기 사이로 금빛 핏줄이 흐르는 어머니와 함께 재건했던 그 첫 번째 찻잔이었습니다. 이 컵이 보이시나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이 컵은 한때 완벽했습니다. 자국도 없고 역사도 없었죠. 아름다웠지만 다른 수천 개의 컵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이 금색 선들 하나하나가 깨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컵은 유일무이하며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온전했을 때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젊은 건축가는 컵을 조심스럽게 들고 금빛 균열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리암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첫 번째 균열을 얻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회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금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제4장 금을 선택하는 것, 킨츠기를 다른 수리 기술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금을 사용한다는 선택 말입니다. 일본 장인들은 어떤 재료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명하게 마르는 단순한 빛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은 백금과 같이 시선을 끄는 귀금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리암은 이것이
단지 도자기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각들을 다시 붙이려 노력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만의 금을 선택하여 불완전함이 힘이 되는 방식으로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리암에게 그것은 공개적인 취약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절을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이력서에서 지우려 하는 대신 자격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유머입니다. 그들은 비극을 가져와 치유의 농담으로 바꿉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가져와 가르침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예술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가져와 영감을 주는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요점은 갈라진 틈은 어쨌든 그곳에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을 숨기려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으로 그것을 강조할 것인지입니다. 리암은 도자기가 아닌 킨츠기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공예 기술을 배우러 온 줄 알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떠났습니다. 스타트업이 파산한 후 한 기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투자자 팀 돈그는 조각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곳에 왔습니다. 리암은 그에게 깨진 접시와 구미칠해진 금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걸 고쳐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동안 이 접시의 모든 갈라진 틈을 잘 풀리지 않았던 당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는 그 접시를 작업하며 3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가 결과를 들어 올렸을 때 리암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가 금색 선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갈라진 틈들이 이것을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이 보입니다. 갈라진 틈이 없다면 이건 그냥 지루한 흰 접시일 뿐이네요. 정확합니다. 리암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린 각 결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재건된 접시를 들고 그는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실패에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각 무너짐은 이전에는 없던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가르쳐준 교훈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과의 모든 회의에서 실패했던 이전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점을 설명했고 그런 다음 금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을요. 그는 처음보다 2배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제5장 깨진 조각 박물관. 진실은 사람들은 완벽함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증된 생존에 투자합니다. 일본에는 킨츠기, 도자기, 즉 금으로 재건된 깨진 도자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리암은 그 박물관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각 작품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고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완벽한 작품들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재건된 작품들은 많은 사람이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금빛 핏줄을 따라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완벽함은 지루합니다. 역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깨진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금으로 재건한 부분들,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짓는 것입니다. 리암은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 고객, 심지어 인터넷의 낯선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에 떨어뜨린 찻잔 금이 간 결혼식, 꽃병, 강아지가 넘어뜨린 아끼던 접시들, 정서적 가치가 있지만 너무 망가져서 쓸 수 없어 벽장에 숨겨두었던 물건들 말이죠. 그는 그것들을 모두 금으로 재건하여 편지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조각은 더 이상 깨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온전합니다. 사용하세요. 기념하세요. 금빛 균열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되게 하세요. 이제 이 조각은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받은 답장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그것이 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킨츠기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킨츠기는 단순한 공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입니다. 숨기를 멈춰도 된다는 허락. 여러분의 균열이 보이도록 해도 된다는 허락. 깨지고 재건된 무언가가 시험받지 않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제6장 불완전함 속의 자유. 여러분의 균열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두려움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결점을 숨길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열을 금으로 바꾸면 무엇이 두려울 게 남겠습니까? 리암은 워크숍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고객들과의 회의에 있었습니다. 아주 격식 있고 보수적인 자리였죠.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프로젝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프레젠테이션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리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당황했을 겁니다. 썰렁한 농담을 하면서 허둥지둥 고치려 했을 겁니다. 1000번을 사과했을 겁니다. 자신의 기회를 망쳤다는 기분을 느끼며 떠났을 겁니다. 킨츠기 버전의 리암은 노트북을 끄고 옆으로 치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니 제가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작업했는데 15분 만에 거절당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 거절, 절망, 깨진 컵, 금,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의 순수한 역사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파워포인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건축가들과 일해왔습니다. 모두가 완벽함을 팝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존을 판 첫 번째 사람이고 생존이 바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진정성을 연구하는 하버드의 한 연구원은 통제된 취약성을 보여주는 리더, 즉 결점을 공유하지만 배운 점을 보여주는 리더가 완벽함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리더보다 팀원들에게 43%더 많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직한 취약성을 약점이 아닌 힘의 신호로 처리합니다. 리암은 이제 그가 직접 재건한 다양한 킨츠기 작품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고 각 이야기는 금으로 변화된 누군가의 인생의 균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여전히 첫 번째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깨뜨린 그 컵이죠. 그는 매일 그것을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 그곳에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을 때마다 금빛 핏줄을 보며 기억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것은 금이 가고 시험받고 곳곳이 깨졌지만 핏줄에 금을 채워 재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결점을 숨겨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취약성은 약점이라고 말할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경력의 끝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진 틈에서 금을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완벽한 도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7장 완전한 변화. 그 거절이 있고 몇 년 후 리암은 한 건축 잡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원래 프로젝트를 다시 설계해서 첫 시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승인된 그 프로젝트는 저에게 문화센터를 주었겠지만 거절된 프로젝트는 저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온전했을 때보다 깨지고 재건되었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컵을 꺼내 인터뷰 진행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했을 때보다 지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컵을 들고 금빛 균열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고 리암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이 필요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 균열에 금을 입혀야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요점입니다. 킨츠기 뒤에 숨겨진 철학은 도자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관계가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경력이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깨질 것인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항상 여러분이 자신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금을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균열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정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받았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고 빈 껍데기 같은 복제품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킨츠기를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적 없는 척하기를 멈추고 각 실패가 가르쳐준 것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숨기기를 멈추고 금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겉모습의 세상에서 깨지고 재건된 진정성은 존재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균열이 빛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충분히 용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셨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금으로 수리된 여러분의 결점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